위스콘신주의 한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토요일 북가주 지역에서 이례적인 토네이도가 발생했습니다. 차량 6대가 뒤집혔고 20만 명의 주민들이 정전 피해를 겪어야 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한인업주가 절도범을 막다가 용의자들의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원정출산 알선업체를 운영해온 남가주 남성에게 징역 41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연방검찰은 이들이 입국심사 때 임신사실을 숨기는 법을 조언해주고 거짓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는 것을 사기 혐의로 봤습니다. 새해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차량보험 책임 보상 한도가 일제히 인상됩니다. 라이어빌리티 보험의 최소 보상 한도는 2배로 상향 조정됩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트폴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 시작합니다. 위스콘신주 메디슨시의 한 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발생해 지금까지 최소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이 학교의 학생이 총을 쏜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중북부 위스콘신주의 주도 메디슨시의 한 학교에서 또다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은 현지 시간 16일 아침 11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1시경에 벌어졌습니다.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330명 정도가 다니는 기독교계 사립학교에서 총격이 벌어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끝나 있었는데 지금까지 최소 3명이 숨지고 7명이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I saw groups of kids coming out of the school in groups into the church sanctuary, probably as they were in lockdown and clearing the building and slowly taking out the kids bit by bit by bit. 경찰은 사망자 중에 이 학교 학생으로 파악되는 용의자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y found the person who they believe was responsible, who was down, deceased. We know that it's juvenile. We believe the shooter was a student at the school, yes. 이 학교는 다음 주부터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겨울방학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용의자는 범행에 권총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동기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미국 전국 학교에서는 총 322건 총격 사건이 발생해서 하루 한 번꼴로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지난 토요일 아침 다운타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토네이도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번 토네이도로 차량 6대가 뒤집혔고 나무가 쓰러지면서 5명이 다쳤습니다. 20만 명의 북가주 주민들이 정전 피해를 겪었으며 현재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The car in front of me spun around completely and the car in front of that flipped over onto its roof and another one flipped on its side. And I realized we were in the middle of something that never happens here. 국립기상청은 현재 토네이도의 정확한 강도와 피해 정도를 조사 중입니다.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한 한인업주가 절도범을 막다가 용의자들의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일 잭슨빌에서 뷰티 서플라이 업소를 운영하던 한인 김일선 씨가 가게에 침입한 절도범들의 차에 치여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 씨는 가게에 들어온 절도범 2명 가운데 차량으로 도망간 1명을 뒤쫓았고 도주하던 용의자의 차량이 김 씨를 들이받았다는 겁니다. 출동한 경찰이 부상당한 김 씨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김 씨의 업소가 있는 쇼핑몰에서 최근 절도 피해가 빈번했다고 전했습니다. 숨진 김 씨는 지난 1986년 미국에 와 뉴욕 등을 거쳐 플로리다에 정착했으며 절도 피해를 당한 매장은 김 씨가 처음 소유한 업소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인들을 상대로 원정 출산 알선 업체를 운영해온 남가주 남성이 징역 41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방검찰은 오늘 렌초 쿠카몬가에 거주하는 올해 59살의 마이클 웨이 유에리우가 원정 출산 공모와 국제자금 세탁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동업자인 47세 징동도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렌초 쿠카몬가 지역에서 아파트를 렌트해 조리원을 운영했습니다. 중국인 부호층이 대상이었는데 이들은 원정 출산과 시민권 취득을 위한 서류 작업을 도와주며 수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고객들에게 이민 심사 때 임신 사실을 숨기는 방법에 대해 조언해주고 거짓으로 정보를 기입한 것을 사기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번 기소는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 FBI 그리고 얼바인 경찰 등의 합동 수사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새해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차량보험 책임 보상 한도가 일제히 인상됩니다. 보험업계는 캘리포니아 운전자 보호법이 다음 달 1일 시행되면서 라이어빌리티 보험 최소 보상 한도가 2배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통과된 새 법안은 1인당 신체 상해 보상은 15,000달러에서 3만 달러로 전체 보상은 3만 달러에서 6만 달러로 각각 인상하도록 명시했습니다. 또 재산 피해 보장 한도는 현재 5,000달러에서 15,000달러로 3배 올리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안은 차량 수리와 의료 비용이 급등한 상황에서 운전자들에 대한 보다 큰 재정적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 보장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들은 보험료 추가 인상으로 아예 가입을 포기하거나 주정부의 저비용 보험에 의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UV 차량 한 대가 평화롭던 미용실 안으로 돌진하는 아찔한 순간이 CCTV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지난 토요일 텍사스 휴스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포르쉐 차량이 상점들을 향해 돌진하면서 11살짜리 남자아이를 포함해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Man, it was crazy, man. I was shook up, man, when I turned. I was like, because it's like the kid just disappeared. And one of my barbers was screaming. 차량 운전자는 투석 치료를 받고 막 나왔고 응급 상황을 겪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지아주 육군 기지 내에서 총격 사건으로 1명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군 당국은 지난 14일 오전 7시 50분쯤 포트 아이젠하워 군인가족 주택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기지 전체를 일시적으로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총격 용의자를 체포한 뒤 2시간여 만에 폐쇄를 해제했습니다. This morning at approximately 7:50, I closed the gates of Fort Eisenhower in immediate response to a shooting incident that regrettably ultimately claimed the life of one person. The victim's name or association will not be shared. 이번 사건의 수사는 육군 형사수사부가 담당하는데 아직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조지아주 오거스타 외곽에 위치한 포트 아이젠하워에는 미 육군 사이버 사령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같은 날인 지난 토요일 캘리포니아주 레드랜드 지역에 위치한 한 피트니스 센터에도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량이 벽을 뚫고 도착한 곳은 하필 수영장이었습니다. 다행히 사고 당시 수영장을 이용 중이던 사람이 없어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차량 운전자도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돌진 직전 차량이 통제력을 잃었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청소년 대상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캘리포니아 공중보건국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무료 치료 지원 프로그램인 Take Space to Pause를 오늘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은 청소년들이 14세부터 분노와 불안, 그리고 좌절감 등으로 혼란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정부 차원의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This is a campaign really geared for and designed by California's youth that focuses on reducing the stigma around mental health, that focuses on really understanding our bodies, our minds, and our connections to society in a way that hopefully helps promote love and support. 이번 주정부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틱톡, 인스타그램 등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SNS 등은 물론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정신건강 상담과 검진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 푸틴과 젤렌스키 두 정상과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에 대해 한미 동맹에는 변화가 없고 한국 정부와 계속 협력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최악의 학살이라며 전쟁을 끝내기 위해 푸틴, 젤렌스키 대통령과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한 바이든 정부 결정을 맹비난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북한군 참전에 대응해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트럼프는 자신의 취임 직전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해 북한군 개입을 불렀다며 정반대 주장을 폈습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거듭 강조하며 전쟁 종식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I think that was a bad thing. And that brought the Koreans in, North Korea. Another man I get along with very well. I'm the only one that does. I don't think that should have been allowed. 미국은 북한군 러시아 파병 후 처음으로 북한군 사상자 발생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다만 사상자 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탄핵안 가결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와 관련해 한미 동맹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hat alliance is not just an alliance between presidents, it is an alliance between governments and an alliance between peoples. 또 한국은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보여줬다며 윤 대통령과 협력했던 것처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한국 정부와 계속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블랙터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우아함, 세련됨, 그리고 품격을 상징하죠. 조금만 더해줘도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칠흑 같은 밤보다 어두워 보일지라도 블랙터치는 모든 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이게 합니다. 기아 X라인 나이트폴 컬렉션. Kia, movement that inspires. 건강을 위한 건강식품,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만든 것인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직 유한양행 전용 뉴질랜드 사슴 농장의 최상급 통로경과 유한양행 전용 인삼 농장의 6년근 통홍삼, 엄선된 한약재를 1등 제약회사 레시피로 한국식약처 우수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 시설에서 만든 활력 증진 천수단, 그리고 전녹용 홍삼과 전홍삼. 213-738-1188 셀리온.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어깨 아파?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유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유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소식입니다.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한 수사기관들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찰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국방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일 공수처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검찰 역시 윤 대통령에게 이번 주 토요일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다시 한번 통보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쯤
대통령실 민원실로 공조수사본부 수사관들이 들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일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하란 내용이 담긴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실은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는 업무가 비서실의 업무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라고 해서 공조본 수사관들은 바로 한남동 관저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대통령 경호처가 자신들 업무 소관이 아니라면서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출석 요구서 직접 전달은 불발됐습니다. 다만 공조본은 특급 등기 우편을 통해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며 출석 요구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 요구서에는 검찰 출석 요구서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출석 요구서가 우편으로 전달돼도 변호인단 구성 준비 등의 이유로 윤 대통령이 검찰의 소환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만큼 소환 통보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끝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무위원 8명이 조사를 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특수단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검찰이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불승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정준호입니다. 지난 일요일 오전까지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첫 번째 소환 통보에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검찰은 이번 주 토요일인 오는 21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윤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통보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출석을 거부하면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오후 대통령실에 공문과 등기 우편을 보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번 주 토요일인 오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시해 소환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소환 불응 이유로 변호사 선임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든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검찰 선배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필두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아직 내부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가급적 빨리 정리된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혐의에 대해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만큼 소환에 또다시 불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입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소환에 또다시 응하지 않을 경우 3차 소환을 통보하거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 확보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 재판관에 정형식 재판관이 선정됐습니다. 정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판사 출신 인사로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탄핵 심판은 열흘 뒤인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국회 의결 뒤 곧바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받은 헌법재판소. 주말 사이 재판관들이 각자 사건을 검토한 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첫 재판관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결과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 맡게 됐습니다. 주심은 평의 절차를 주도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임명됐으며 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지난 2013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고 2018년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에선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관님 주심 배정되셨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으로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정해진다며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변론 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됐습니다. 준비기일은 공식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인데 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게 되는 변론 기일은 추후에 별도로 지정됩니다. 변론 준비기일에서 검찰, 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한다. 이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 6인 체제로도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하지만 재판관 후보자들이 추천돼 있는 만큼 이달 안에 9인 체제가 갖춰질 수 있을 걸로 예상했습니다. SBS 하정은입니다. 중동 소식입니다.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 군인들과 우크라이나군의 교전이 확대되면서 사상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숨진 북한 군인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김영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 덮인 시신들이 들판에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으로 러시아와 북한군 혼성부대를 공격해 200여 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혼성부대는 북한군이 편입된 공수부대와 해병대로 북한군 사상자도 최소 30여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공개된 영상의 화질이 흐리고 시신들이 눈으로 덮여 있어 북한군인지 식별이 어렵고 정확한 북한군 비중도 확인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주로 후방 지원을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상황이 급변했다는 겁니다. Росіяни почали застосовувати в штурмах солдатів з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Помітну кількість. Росіяни включають їх у зведені підрозділи та використовують в операціях у районах. 러시아 입장을 대변하는 군사 블로거들도 최근 북한군의 본격적인 전투 참여 소식을 일제히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가 점령한 마을을 습격해 2시간여 만에 우크라이나군 300여 명을 사살하고 마을을 탈환했다고 하는가 하면 북한군이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수미까지 급습을 감행했다는 주장까지 쏟아냈습니다. 양측의 선전전은 전쟁 조기 종식을 공언해온 트럼프 당선인의 다음 달 취임을 앞두고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전선이 교착된 상태에서 서방의 관심을 유도하는 동시에 내부 선전도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출범을 앞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올리겠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가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미국 국민들까지 관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는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성환 기자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중국의 60%, 다른 모든 나라에도 20%까지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지켜왔습니다. 늘어난 관세로 세금을 깎아주고 외국 기업들이 공장을 지으면 일자리도 생겨서 일거양득이란 겁니다. To me, the most beautiful word in the dictionary is tariff, and it's my favorite word. It needs a public relations firm. 그런데 선거 전엔 이 정책에 찬성했던 미국 국민이 이제는 생각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여론조사에서 지난 9월엔 찬성이 56%였는데 이번 달엔 29%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40%대 반대 여론이 여전한 것과 대비됩니다. CNBC 조사에서도 반대 42%, 찬성 27%로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세 인상이 본격화되면 미국 한 가정당 1년에 평균 2,600달러씩 추가 비용을 내야 할 거란 분석을 인지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You know, a lot of our food comes from Mexico, comes from Canada, comes from Central and South America, and if we're going to be starting to put tariffs on everything, who's going to pay for that?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여전히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LG전자는 물론이고 미국 기업들까지 로비 회사를 고용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부과 계획을 철회할 리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측근들과도 상의 없이 전격적으로 SNS에 정책을 공표하는 행태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트럼프가 입장 변화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SBS 조성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연구팀이 남극의 두꺼운 해빙 아래 또 다른 얼음층 속에서 수없이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물고기들이 얼음을 집처럼 이용하고 사이사이에 알도 낳는 모습이 포착됐다는데 정구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얼음의 땅 남극, 여기 두께가 3m나 되는 거대한 해빙, 즉 바다 얼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구멍을 특수 장비로 뚫습니다. 잠수부가 입수하자 얼음 밑 바다에서 칼처럼 날카로운 얼음 조각들이 보입니다. 더 깊게 내려가자 얼음 조각들은 10m 두께로 뒤엉켜 달라붙은 형태로 거대한 군집을 이룹니다. 바로 그 얼음 군집 속에서 수없이 많은 생명체가 꿈틀거리는 모습이 사상 처음 포착됐습니다. 바다의 천사란 별명의 클리오네, 즉 고등부터 극지의 작은 물고기까지 남극의 비밀 서식지가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물고기가 얼음을 마치 집처럼 이용합니다. 얼음 군집의 존재 자체는 1905년 학계에 보고됐지만 우리나라 극지연구소팀은 그 안의 생태계를 세계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얼음 속 물고기의 알들을 채집해 부화시키는 데도 성공했는데 남극 펭귄들이 주로 먹는 남극 은어로 확인됐습니다. 실버피쉬가 심해어거든요. 연어처럼 심해에서 살다가 먼바다에서 알을 낳을 때는 바로 이 생태계, 해빙 생태계로 와서 알을 놓는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었죠. 이 얼음 군집은 초록색을 띱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식물성 플랑크톤 때문인데 이들을 잡아먹은 동물들의 사체가 가라앉으면서 탄소를 심해에 저장하게 됩니다. 남극 바다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는 전체 바다의 40%나 됩니다. 남극 해빙 아래 얼음층이 줄어들면 온실가스 흡수량이 줄어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이번 겨울 극지연구소팀은 얼음 군집 속 생물들에 대한 표본화 작업을 벌이는데 비밀의 얼음 생태계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도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이,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U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U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기아 다운타운 LA에서 여러분의 다음 차량을 만나보세요. 500대 이상의 신차와 인증된 중고차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드립니다. 처음 구매하시는 분부터 다양한 신용 점수를 가진 고객분들까지 한국인 매니저 애덤 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고객을 위한 특별 혜택도 마련돼 있으며 렌터카나 라이드쉐어 차량을 이용 중인 고객님께도 도움을 드립니다. 가솔린, 하이브리드, 전기차까지 기아 다운타운 LA에서 만나보세요. 자세한 정보는 한국인 매니저 애덤 김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